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저희 첨삭 프로그램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공고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먼저 하고 자소서 템플릿과 함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접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줄여줄 영상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떠먹여 드리는 자소서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상세하게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 주시고요. 자, 일단은 공고를 보면요. 제가 요약을 한 건데 서류 접수는 10 배수, 필기 시험은 3 배수로 지난번과 상반기와 동일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당장 내일부터 접수인데요. 저는 9 월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 일부터 접수가 시작해서 30 일까지 꽤나 넉넉한 기간이고요. 필기 시험은 10월 7 일인데 미리부터 서류 빨리 쓰고 NCS랑 법령 공부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면접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마찬가지로 꽤나 긴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원주에서 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보다 자세한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은 링크 제가 영상 정보란에 달아놨으니까 들어가서 직접 보시고요. 인원이나 어떻게 선발하는지 등등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이 네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6급 가에서 어학 성적 필수 조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영어가 취약했던 경쟁자들도 편하게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직러들이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직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어 점수가 만료가 돼가지고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지원해서 서류 뚫으면 즉 자격증 이 정량적인 부분만 갖춰져 있으면 서류 평가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자격증이 많은 현직자들한테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분들 한번 합격해 가지고 이미 회사 다니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그 건강지 채용 통상 하반기에는 안 뽑았는데요. 소수이지만 간호사분들이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 예, 2020 년까지 원래 토의 면접이었고요. 21 년부터 상황 면접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하반기부터 이번이죠. 토론이랑 상황 면접 둘 다를 보겠다고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사실 토론 면접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이고 대학교 1 학년 때 보통 이제 발표와 토론 수업들을 많이 하죠. 예, 그때처럼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막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부담스러울 뿐이죠. 네, 상황 면접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슈에 대한 정리는 워낙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듯하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논리적 근거를 갖춰 가지고 주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제가 이제 채용 공고 중에 중요한 것들 좀 가져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 좀 해 볼게요. 토론 면접 보면 지원자 간 협업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하고 개인의 직무 역량과 소통, 협업 능력 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토론보다는 토의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면접이 다대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빅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다대 1 형식으로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과 대화하듯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개인마다 받는 질문이 다르고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됐는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 조금 애매한 평가 기준 요소들이 있었다고 일각에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대다로 보는 만큼 꼬리 질문 위주보다는 공통 질문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지원자들 중에서 내가 쪼끔만 두각을 드러내면은 좋은 젖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토론이 도입된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황 면접도 보면은 그 가상의 직무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지원자의 상황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기존에 상반기 때까지 진행했던 상황 면접은 약간 상황 면접이라기보다는 PT 면접에 가까웠죠. 발표 형식에 가까웠거든요.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가상의 직무 환경, 직무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행동할 거냐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은 제가 여기 작성한 것처럼 상사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거 혹은
"내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았는데 전임자가 휴가 중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있잖아요. 요런 형태로 상황 면접이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인성 경험 면접이랑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발표 형식에서 단순히 상황을 주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묻는 요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준비할 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이렇게 전형이 처음 바뀌게 되면요, 할 게 많습니다. 다방면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준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채용의 빅 이슈는 한 요렇게 4 가지 정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은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1000바이트, 약 570자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상반기 자소서랑 비슷해서 소재의 돌려막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반기에 본인이 어떻게 작성하셨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항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항목은 이렇습니다. 잠깐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항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이 요구하는 내용이 쪼끔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같은 소재로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상반기 때 내 자기소개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자소서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나의 소신이었다. 그래서 편법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게 상반기 내용이죠. "끝까지 지켰다."라는 식으로 갖다가 쓰면은 "쪼끔 편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3 번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3 번에 나왔잖아요. 이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면 이번 하반기 자소서에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번에도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거든요. 상황이랑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고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해결을 했다, 이렇게 돌려막기가 가능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상반기에는 뭐가 나왔나요? 이 직무가 건보에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해야 됐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게 없고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서 작성을 하셨던 전문성이 이번 하반기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전문성 내용 그대로 가져다 쓰고 어떤 도움이 될지만 후반부에 마저 기술해 주시면은 쪼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서류 합격하신 분들은 요렇게 좀 돌려막기 하시면 쪼끔 더 편하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번은 아예 새로운 항목이니까 아래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소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 프로그램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고라는 게 이 중간에 껴야 제맛이거든요.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첨삭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아래 내용 꼼꼼히 읽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는 안 했는데 지난 상반기에 행정직과 요양직 분께서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첨삭 프로그램 참여하셔 가지고 서류 합격하셨었습니다. 예, 믿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내용이랑 비용 안내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기소개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올 케어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예, 그래서 능력 중심 채용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고요.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피드백이라 함은 NCS 10개 영역에 기반해서 적절한 소재인지 판단을 하고, 이런 글 작성법에 기반해서 기승전결 전개가 매끄러운지 판단을 합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의 짜임새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판단해서 피드백을 하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대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세세히 꼼꼼히 읽어보고 평가 기준에 맞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대필을 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재만 알려주고 저한테 써달라고 하시면 그거는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문장을 명확하게 깔끔하게 바꿔드리는, 문장 다시 써드리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요. 아예 없는 내용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거는 거절입니다. 비용은 잠깐 멈춰서 확인해 주시고요. 첨삭 희망하는 번호 알려주시고 이렇게 입금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예, 제출 분량에 맞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첨삭 진행해 가지고 송부해 드립니다. 2번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영수증도 100% 발급하니까 소득공제도 낭낭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있죠? 여기로 바로 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하늘색이 수강생 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소서입니다. 예, 하늘색 제가 다 블러 처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가 제가 첨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첨삭을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저희 서울교통공사 신호직 최종 합격자 분께서 자소서 첨삭부터 받았는데 자소서 첨삭 참여했던 후기입니다.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자소서 문항이 그냥 면접 문항이라고 봐도 손색 없을 만큼 되게 인성 경험 면접 스타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줄 보면 나중에 면접 준비하면서 자소서 관련 질문 준비할 때 굉장히 수월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이제 자소서 풀이 진행을 할 건데요. 요거 글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의 기본은 묻는 것에만 잘 대답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질문에서 뭘 물어보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게 내용만 써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면접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소서 첨삭을 하든 뭐 볼 때 느끼는 게 질문에서 묻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쓰다 보니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게 커요. 예, 평가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원자들이 동문서답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첫째로 너무 자소서 쓰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묻는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옆에다가 쓴 다음에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 순서대로 한번 써 보는 거를 권해 봅니다. 묻는 게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써 놓고 '아 내가 이런 식의 전개로 작성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살을 붙이는 형태, 즉 문장을 만드는 형태로 작성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1 번입니다. 뭐 제가 NCS 영역 구분은 해 놨는데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문제 해결 능력이랑 대인관계 두 가지를 물어보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누군가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대상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파란색으로 써 놓은 게 이제 뭘 요구하는지를 쓴 거예요.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노력했던 경험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그 이상으로 했던 것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뭐였는지 그 이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작성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쓸 때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의 이유와 구체적인 행동 결과까지 포함해서 써 달라는 겁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이 1000 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원래 건보 자소서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찮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 내용들을 다 넣으면 1000바이트 채우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다 써 놓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 요구사항이 뭐였는지,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역할보다 더 많이 한 행동이 뭔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포함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그런 거죠. 대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천구에서 이제 대면 멘토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뭐 지역구라고 하겠죠.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렇게 어 블라인드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역구, 뭐 멘티, 일자리 상담, 멘티한테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데 나는 몇 시간 동안 N 시간 동안 이러이러한 상담을 해 주는 게 내 원래 역할이었다. 하지만 학생분들이 취업을 좀 더 돕고 싶어 가지고 내가 이 정해진 N 시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하게 도와줬다. 그죠? 이게 내 역할 이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충 써 놓고 "왜 그렇게 했냐?" 뭐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책임감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간단히 써 놓고 결과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양천구 학생들 취업 다 많이 했죠. 인턴이랑 뭐 계약직 등등 정규직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N 명이 합격했다." 뭐 이렇게 대강 써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미 내용은 다 나왔죠. 요거 살 붙여서 얘기하면은 문장 끝나거든요. 뭐 이렇게 대강 쓴 걸 가지고 밑에 템플릿대로 맞춰 보면서 한번 작성해 보자는 겁니다. 뭐 템플릿은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쪼끔 더 수월하게 썼으면 싶은 마음으로 제가 요런 구성도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가져온 겁니다. 소제목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분량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1문단 두 갈식으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 기재 안 하고 바로 2문단으로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떤 근무지에서 이러한 역할로 활동하면서 내 역할 이상으로 이렇게 행동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구 일자리 카페에서 취업 멘토로 활동하면서 제 역할 이상으로 뭐 학생들의 상담을 도와 취업을 도와 실제로 몇 명이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문단에는 뭔 내용 나와야 돼요? 자세한 나의 역할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이들의 니즈가 뭐였는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일자리 카페에서 뭐 5시간 동안 상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멘티들의 니즈는 뭐뭐한 것이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희망 기업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 이상으로 한 행동 얘기해 줘야 되고요. 이유까지 반드시 넣어 줘야 됩니다. 다만 요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구직 기간을 단축시켜 주자는 결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유죠. 정해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뭐 희망 기업뿐만 아니라 강점을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같이 찾아주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첨삭 피드백 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역할 이상으로 한 행동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까지 얘기를 한 게 되겠죠. 자, 그 결과 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뭐 제가 쪼끔의 노력을 더해서 이렇게 사회 문제를 청년의 취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느꼈다.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얘기하고 입사 후 포부 분량 나오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사 후에도 제 역할 이상으로 노력해 뭐 고객님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질문에서 묻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써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템플릿대로 살을 좀 붙여 보면은 한편의 자소서가 완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 번입니다.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한 행동을 내가 어떤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르다고 생각한 행동이 뭔지 얘를 끝까지 고수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유와 소신을 지킬 때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까지 얘기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귀찮아요. 그죠? 자, 1번 가치관이나 신념. 내가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써 줘야 되겠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까지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행동을 하려면 생각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 행동, 결과라고 하죠.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해서 그 결과가 이랬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고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뭐였고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소신을 지켰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제목 마찬가지로 안 쓰셔도 되고요. 자, 1문단에는 신념과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뭐라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를 실천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지속했는지 얘기를 미리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거를 옳다고 생각한 이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죠. 예,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 주면 되겠고요. 예, 그 이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뭐였기 때문에 제 행동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표현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수했습니다. 등등 방식은 많습니다. 자, 3문단 마주한 어려움과 극복 방법 나와야겠죠. 예, 그 과정에서 뭐뭐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러 개면 이 어려움 여러 개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아마 분량상 한두 개 쓰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뭐라는 생각으로 뭐뭐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 즉 극복을 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제가 블로그에는 고쳤는데 4문단이고요. 분량 남으면 입사 후 포부, 예, 소신을 지킴으로써 공단이 뭐뭐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 번입니다. 예,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할 수가 있고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도출 과정, 예, 이게 문제죠. 도출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골치가 아픕니다. 입사한 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적어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달래요. 입사 후에 무슨 일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죠 지금. 근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써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예상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 준비생에게 엄청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하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아래 제가 써 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전략을 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 응대할 때 나의 아이디어로 해결한 경험을 위해서 썼다면, 자, 공단에 입사해서도 모모한 민원인을 응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 제가 활용했던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기술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뭐 입사 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구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준비도 나름 해 봤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질문의 목적이거든요. 취지거든요. 의도이기 때문에 요렇게 좀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면은 어떤 상황이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서술해 줘야겠고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고 과정과 근거를 통해 도출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간단히 생각하면 뭐냐면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딱 요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유, 여러 개 중에 이게 제일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결과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써 주시면 되고 뭐 마찬가지로 다 결국에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 해결 잘했다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입사 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자, 1 문단의 상황과 문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모에서 근무할 당시 모모한 상황이었고 모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써 주면 되겠고요. 뭐 사실 제가 문단 3 개로 구분했는데 한 4-5 개로 구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뭐뭐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뭐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뭐뭐했습니다라고 해 주면 되겠고요. 얘네는 이렇게 한 문장씩 끝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단 근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 문장에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세 문장으로 늘려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입사 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너무 이제 완전 그냥 면접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라서요. 어떤 역량이 중요할지 생각해 봤어야 되겠고 그 역량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나를 뽑아 줄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도움이 될지도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고그 세 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만 포함해서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내 직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뭐다."라고 하나 찝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입사 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템플릿도 뭐 간단합니다. "모모직에서 뭐 행정직, 요양직, 건강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뭐입니다." 근데 요거 좀 넣어 주면 좋아요.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넣어 주면은 '얘가 직무에 대한 이해력이 좀 있구나.' 하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역량을 기르기 위한 나의 노력,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뭐 여러 가지 나열하실 수도 있어요. 나열 형식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모모한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전략이랑 비슷합니다. 내가 이 역량이 왜 도움이 될지 상황을 가정해서 풀어 나가는 거고요. 위 과정을 통해 기른 모모한 역량을 이러이러하게 활용해서 뭐뭐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뭐뭐 하는 데에는 뭐 비전 달성 같은 거 있잖아요. 공단의 목표 비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되겠죠. 근데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는 마시고요. 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쪼끔만 더 풀어서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채용 공고 변동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아까 4 가지 기억나시죠? 그거랑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템플릿과 함께 간단히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보공단에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 바이트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내용을 꾹꾹 눌러 담아야 되기 때문에 템플릿 참고해서 파란 글씨들 있죠. 뭘 요구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잠깐 소개해 드린 대로 블로그 글의 맨 아래 보면은 프로그램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보고 서류를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서 제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요거 읽어보시고 아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면접 프로그램도 향후에 진행할 것 같은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셨다가 면접 시즌 때 또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